현대 문화와 과거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나라. 이 말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바라보며 하는 말인데요. 한국에 여행을 와본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빌딩 숲 사이에 있는 궁궐 같은 한국의 수도 서울의 모습을 보고 현대 문화와 과거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나라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은 역사도 깊고 무엇보다 빠른 발전을 거듭했기에 디지털 문화가 매우 발달된 경제 선진국 중 하나이기 때문인 것인데요. 하지만 의외로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한국은 전 국토의 약 70% 정도가 산악지대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대한민국 100대 명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은 전국적으로 아름답고 멋진 산이 있고 실제로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미 한국산의 매력에 빠져 한국의 산을 타기 위해 한국을 자주 올 정도로 등산 코스도 매우 잘 되어 있는 나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해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런 한국의 산을 등산해본 외국인이 쓴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산도 산이지만 이 산을 거침없이 오르는 한국인들의 특징 때문인데요. 지금 바로 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한국 여행을 처음 갔을 때는 멋모르고 도시 지역 위주로 한국 여행을 했어. 아무래도 한국이 디지털 강국이고 도심 한복판에는 4D로 만든 파도를 건물 안에 삽입해 사람들에게 재미를 선사하는 최첨단의 시스템들을 갖춘 나라니까. 하지만 한국인 친구의 자동차를 얻어 타면서 한국에 엄청나게 잘 뚫려 있는 고속도로를 타고 다니면서 나는 한국에는 산이 정말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 나 역시 스위스와 이탈리아를 오가며 알프스 산맥의 중급 수준에 해당하는 트레킹을 해본 적이 있고 해발 3,000m가 넘는 산을 친구들과 올라간 적도 있어서 문득 아름다운 한국의 산을 보고 한국에서 등산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1년도 안 돼서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탔고 화물로 내가 자주 사용하던 등산용 스틱도 챙기고 신발까지 제대로 맞춰서 산에 가기로 했어. 마침내 한국인 친구 역시 산을 타는 것을 좋아했고 직접 나와 함께 한국의 산을 소개해주겠다며 가이드를 직접 해주기로 해서 정말 기뻤어. 하지만 내 기쁨도 잠시. 나는 놀라운 반, 기쁨 반의 감정을 느끼며 한국의 설악산이라는 곳에 도착했어. 나는 도시와 산까지의 거리가 멀어 새벽에 출발한 것인 줄 알았는데 저녁을 엄청 많이 먹더니 조금 쉬고 곧바로 내 친구는 나를 고속버스에 태우고 이 곳까지 온 거고 우리는 새벽 2시에 설악산 앞에 도착해서 등산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 그런데 우리와 같은 상황인 한국인들이 버스에서 우르르 내리더니 모자나 목걸이에 플래시를 켜고 각자 묵묵히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 새벽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캄캄한 상황 속에서 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충격받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각자 엄청나게 큰 배낭과 완벽하게 준비된 장비들을 가지고 아무런 힘든 기색도 없이 산을 오르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기 때문이거든. 나도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 멋모르고 친구와 같이 오버페이스를 하며 조금은 빠른 속도로 사람들이 등산하는 곳으로 합류했고 무엇보다 맨 뒤에 뒤처지게 되면 야생동물들이라도 나올까봐 무서워서 등산 시작 단계에는 달리면서 이동했었어. 하지만 이미 그룹에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빠르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보여서 정말 무서움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그룹에 합류한 이후에도 계속 달려서 결국 선두 그룹보다 앞서가는 모습을 보였다. 어느 정도 걷다 보니 나는 정신이 혼미해지고 어디가 선두 그룹인지 구분도 못할 정도로 땀이 온 몸에 범벅이 되었는데 그때서야 정상에 올라왔고 나는 내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 아까 전력질주로 등산하며 달려가던 사람은 한국의 중년층 아저씨였고 이곳에는 한국의 중년층 아주머니와 아저씨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야. 내 키가 181cm고 어렸을 때 육상 선수를 해서 몸이 다부진 체력인 편인데 내 키 못지않은 중년층 한국인 아저씨들이 무슨 뒷마당 언덕 올라가듯 해발 수천 미터에 달하는 산을 새벽에 플래시를 켜고 수멀떡이는 모습 하나 없이 달려왔다는 걸 알고 난 후 나는 한국인들이 이렇게나 체격이 크고 체력이 좋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 지금 보니 내 한국인 친구도 179cm 정도라 나랑 큰 차이가 없었고 이곳 독일에 비하면 평균 조금 못 미치지만 한국인들은 아시아 사람들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아시아에서 가장 큰 평균 키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았다. 여기서 나는 조금 쉬려는데 새벽을 깨우는 태양이 산에서 보이기 시작했고 아름답게 물들어진 단풍잎들이 태양의 빛을 받아 보이기 시작하더니 나는 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등산을 하는지 알게 되었다. 그 장면은 내 인생에서 잊지 못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야. 그렇게 우린 그곳에서 저녁 늦게까지 먹던 김밥을 먹었고
목이 말라 물을 계속 마시면서 올라와 물이 없었는데 친절한 한국인 아저씨께서 내게 옥수수 수염차를 건네주셔서 아직도 그때 마셨던 옥수수 수염차의 시원함을 잊을 수 없어. 이제 산을 내려가려는데 다들 설악산에 진짜 아름다운 곳이 있다며 이동하자고 하더니 내게 공룡능선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곳으로 데려갔다. 그 곳에서의 등산 후기는 남기지 않을게. 나는 그곳에서 한국인들이 모두 군인 출신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달았고 한국인들이 얼마나 체력이 대단하며 정신력이 뛰어난지 알게 되었다. 등산 후 나는 3일간 시차 적응을 하며 누워 있었고 배달 음식을 먹으며 살이 찌긴 했지만 잊지 못할 사진을 보며 다짐을 하나 했어. 다시는 한국에서 등산은 안 하겠다고.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한국의 등산 코스들은 실제로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많은 인기를 얻으며 매년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느끼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한국의 디지털한 모습에 이어 이제는 아름다운 자연까지도 많은 외국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라고 하니 한국이 계속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이유가 더욱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이런 내용에 달린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저렇게 아름다운 산이 있다니 나 역시 등산을 좋아해서 꼭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데 너의 말을 듣고 보면 한 번 이상은 가보기 힘들어 보여. 멋모르고 따라가야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의 등산 코스야. 나는 산책 수준이라고 말한 친구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다투면서 올라갔는데 나중에는 다툴 힘도 없어서 둘 다 조용히 땀 흘리며 산을 올라갔지. 한국인들이 그렇게 크다고. 내가 본 오자다리의 한국인들은 키가 굉장히 작고 왜소하던데 내가 잘못 본 건가? 그건 아마 일본인들일 거야. 일본인들이 상대적으로 왜소한 편이고 오자다리가 많다고 해. 상대적으로 왜소한 게 아니라 그냥 작은 것 같은데 한국인 옆에 일본인을 세워봐. 운동선수와 일반인을 세운 느낌을 받을 거야. 최근 들어 한국인들이 과거에 비해 더 잘 먹고 좋은 환경에서 선진국다운 서비스를 받으며 생활을 하니 키가 크는 것은 당연하다. 근데 중년층인 한국인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렇게 신장이 크지 않을 텐데 어떻게 된 거지? 과거에도 한국인들은 아시아권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컸다고 해. 한국의 위대한 장군의 그때 당시 190cm에 달할 정도로 대대손손장신의 유전자가 있는 것 같아. 그냥 요즘 한국 애들이 진짜 큰 거고. 과거에도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게 너의 마음에 혼돈이 적게 생기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산에서의 1km의 거리는 우리가 평상시에 걷는 평지의 1km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보다 물이나 다양한 음료, 음식이 들어있는 무거운 배낭을 메고 1km의 거리를 꾸불꾸불한 오르막길로 걷는다면 못해도 평지에 비해 5배의 피로가 쌓일 거예요. 그런 거리를 뛰어가는 사람이 있다니 아마 그 한국인 중년층 아저씨는 과거 특전사였을 것 같아.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한국 특전사들은 완전 군장을 메고 10km 이상의 거리를 산악행군한다고 들었거든. 10km면 나도 한국 특전사 하게. 지금 보니 400km 거리 그 이상이라고 한다. 무박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 근데 그만큼 한국산에서 바라보는 일출은 정말 아름답다. 나도 등산을 좋아하는데 나는 등산을 하기 시작하면 배고픔보다는 목마름이 너무 심해. 근데 한국은 약수터라는 곳이 있어 산 중간중간에서 물을 마실 수 있다고 하더라. 정말 부러운 한국인들의 등산 문화야. 여기서 그렇게 했다가는 기생충을 시작으로 석회 때문에 아마 뱃속에서 난리가 날 거야. 그렇다면 등산은커녕 그 자리에서 구급 헬리콥터를 불러야겠지.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